이른 아침, 조문수기 트레킹을 위한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트레킹의 시작점인 아라카와 등산 입구로 가는 길은 렌트카로는 들어갈 수 없어서 야쿠시마 자연관에서 버스를 타야 해요. 그런데 놀란 점은 이 버스 생각보다 운유가 잦더라고요. 아라카와 등산버스 운행 상황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 제가 갔던 날의 앞뒤로 폭우 때문에 계속 운유였어요. 비가 많기로 유명한 야쿠시마인데 이렇게 트레킹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건 정말 운이 좋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려보니 어느새 사방이 환한 아침이네요. 수십 년 전에는 산마을 사람들과 목재를 실어 날랐을 산림철도. 나무 데크가 깔린 이 고즈넉한 철길이 약 8km간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트레킹 동안에는 이런 나무다리도 많이 건너가게 되는데요. 여백의미가 넘친다고 해야 할까요? 다리 위에서 핸드폰 떨어뜨릴까봐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떨어지는데? 후드! 저분들이 이거를 보다가 갔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건가? 아무것도 없네 진짜로. 역시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면 다이빙이네. 네, 다이빙을 안 하도록 조심조심 건너가 봅니다. 아마도 유일하게 이름이 붙어있는 듯한 다리. 이 코스기다니 다리 너머에는 수십 년 전 같은 이름의 소학교가 있었답니다. 다들 보지만 먹어봐.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나무를 벌채했던 모양이에요. 비슷하게 생긴 다리를 건너고 또 건넙니다. 뭔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멋있지 않아도 슬프다. 위에서 두 나무로 갈라졌어. 이 정도의 숫자가 있는 거 처음 봤어. 우와 웬일이야. 근데 조문수기가 아니네. 3.7km가 그냥 프로포길이 끝나는 거 같아. 안정감이 있어, 딴 거.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야쿠시마 원숭이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원숭이를 많이 봤지만 차 안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더 가까이 안 가려고 일부러 카메라 줌만 했는데 그래도 자기를 계속 따라오니 싫었나 봐요. 그저 가는 방향이 같았을 뿐인데 좀 억울한 감은 있지만요. 걷는 속도를 늦춰서 원숭이를 먼저 보내주려고 합니다. 1시간 반 이상을 걷고 나면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이게 토로코길 도중에는 유일한 화장실일 거예요. 쓰러지거나 벌채된 삼나무 위에 새로운 삼나무가 자라나서 현재는 3대째가 있대요. (3.7km) 이정표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였네요.
토로크 길이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본격 등반 코스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휴식 타임. 점심밥은 에너지 젤리인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거리로만 치면 이미 반 이상 온 셈이라 포기하기엔 아까운 마음도 들지만 여기서부터는 계단의 연속인데다가 소요시간도 약 2시간이라고 해서 고민되는 중이에요. 올라가는 게 3시간이었으니까 내려가는 거 2시간 반이면 되지 않을까? 재택근무로 더 비루해진 저의 체력으로는 그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종원쓰기는 포기하고 15시 버스를 타러 하산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바이오 화장실. 미생물이 배뇨를 분해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냄새도 신경 쓰이지 않고 상상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화장실 생각이 없었던지라 직접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물 대신 흙이 있는 변기에 앉아서 일을 보는 느낌이 좀 신기할 것 같아요. 등산할 때는 눈치 못 챘던 갈림길을 봤는데요. 시라타니 운수이교 주차장까지 이어져 있네요. 렌터카로도 조운수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인데 근데 모델 코스에는 이런 게 안 실려 있어서 저는 아마 굳이 모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랑 끼니까 좀 더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끼끼는 날이 조금 더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이것다 그다 이것다. 원령공주 타령을 하고 있지만 사실 둘 다 원령공주 안 봤습니다. 제가 이곳 야쿠시마를 오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저 이 몽환적인 느낌의 원시림을 보고 싶었을 뿐이랍니다. 계속 고대해왔던 풍경이라 그런지 손에서 폰을 놓지를 못하고 계속 찍고 있네요. 아까 본 거 또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다 다릅니다. 아까 본 것 따윈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감탄하며 카메라를 찾게 되는 마법에 빠져드네요. 야쿠시마는 전쟁 이후 부흥을 위해 본격적으로 벌채되었다가 자연보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70년도에 폐산했다고 해요. 가장 많을 때는 540명까지 거주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걸 보니 아까의 폐교 기념 운동회 사진이 떠오르네요. 와 근데 이건 조금 무섭다. 뭔가 다른 세상으로 이어질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지금 보니 이 달이
2004년에 완공되었네요. 그러네. 다행히 건너는 도중에는 오히려 시야가 확보되어서 덜 무서웠어요. 양쪽이 뻥 뚫린 이런 게 가장 긴장되는 타입의 다리예요.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서워도 촬영은 계속됩니다. 되게 이상한 자세로 서 있었을 거예요. 사실 다리 양옆에 바가 있던 없던 잡지 않는 건 매한가지인데 기분으로 느껴지는 안정감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여느 산에서는 볼 수 없는 이끼로 가득 덮인 신비한 숲. 토로코 길폭이 워낙 좁아서 쉴 때에는 이런 쉘터라는 빈 공간까지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호색처럼 처음에 눈에 잘 안 띄다가 저를 놀라게 한 야쿠시마 원숭이를 또 만났네요. 이분 몇 살이 걸리는 공격성은 없겠지? 하산길에 한 번 더 야쿠시마 원숭이를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신기함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시선을 오래 주지 않는 낯가리는 샤이한 친구예요. 근데 저 시선이 저를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등산화를 챙겨 신긴 했지만 그래도 미끄러질까 조심스럽네요. 비록 여객용은 아니지만 이 토로코 길 아직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 가동되고 있는 산림철도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다시 동굴이 나온 걸 보니 이 트레킹도 끝이 보이네요. 이제 트레킹 코스를 나가기 전 여기가 마지막 다리예요. 이런 스릴 넘치는 다리들도 야쿠시마의 매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코로나로 관광객이 줄어서인지 이 정도로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정말 행운 같은 일이었어요. 저기 가운데도 되게 크다. 표지판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아무튼 오른쪽으로 그렇게 처음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7시간 만에 다시 만난 아라카와 등산구. 드디어 숙소 도시락을 개봉합니다. 야쿠시마의 숙소들은 새벽 일찍 나가는 숙박객들을 위해 조식을 도시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해요. 내려오는 게 더 걸렸네. 내가 이것저것 찍어서 그런가? 둘다 힘들었어. 오후 2시가 되니 직원용 차량이 들어와 승차 대기자들을 챙깁니다.
버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대기소가 붐비기 시작하는데 새벽 4시부터 버스를 타는 분들은 일찍 산행을 마치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5시 반부터의 여정이 이렇게 9시간 만에 끝이 났네요. 새벽에는 버스가 출발한다면 직원분이 급하게 버스에 넣어주셔서 잘 몰랐는데 원래는 승차권을 좌석권으로 바꿔야 했던 것 같아요. 야쿠스기 자연관에 주차했던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정수기를 보고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 토론코가 끝난 뒤부터가 진짜야?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됐고 그래 나는 많이 걸었어. 여담이지만 산에서 화장실이 자유롭지 못할 걸 생각해서 미리 휴대용 화장실을 사갔었는데 결국은 사용을 안 했네요. 이걸 받아주면 걔 대신 방제 용품으로 지금 도쿄의 집에서 잘 보관 중입니다. 저의 운전기사님이 아니라 여행 메이트께서 아이스크림을 원하신다 하여 들렀습니다. 숙소에 와서 씻자마자 바로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흰살 생선이 많았던 어제의 회가 조금 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새벽부터의 트레킹으로 밥 몇 그릇은 정말 뚝딱할 것 같은 기세의 허기짐이었네요. 겉보기엔 가정집 덴뿌라여서 정말 기대 없다가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몬스기 일러스트 맵을 보면서 오늘의 추억을 되새김질해봅니다. 출발을 해서 터널을 지났고요. 긴 토로코길을 계속 걸었고요. 다리를 지나서 학교 터를 봤었죠. 3대 삼나무, 그리고 제가 좌절했던 그 계단. 여기서부터는 저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인데요. 잠시 한숨을 돌리고 대왕삼나무, 그리고 사이좋은 부부삼나무, 마지막 시련을 거쳐서 조몬스기. 저는 비록 보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이 풍경을 많이 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